자,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생명공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군요. 네. 수학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오늘 전화했을까요? 저 수학을 한번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다른 과목 공부에 좀 소홀해져가지고 수학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네. 수학 문제집을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러 문제집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 번 시작하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어렵고 힘들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해볼게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네. 성적과 취약점을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5등급의 국수, 영과 모두 1.15등급입니다. 네. 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화학 4등급, 생명과학 3등급입니다. 3월과 6월 거 비교해 보시면은 3월에 4등급에서 6월에 2등급으로 상당히 상승을 하고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수학을 꼽은 취약점을 보면 1순위 수열이고요. 2순위 로그입니다. 학생 고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수학을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연세대 생명공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2지망,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3지망 성균관대 유전공학과 성균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 관리 시작을 참 잘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학력 평가 성적이 그와 좀 균형감을 좀 맞추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학습 성향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 친구한테 한 가지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 공부할 때 그 오답 노트를 만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저 책에다가 쓰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학습 능력 결과부터 좀 화면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습 능력 보시면 일단 6가지 학습 능력에서 좀 그 능력 간의 편차가 조금 있죠. 네. 특히 이제 기억력이 대단히 높은 반면에 독서력이 낮게 나오고요. 또 정리력도 좀 편차가 있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적에 좀 기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되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완할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독서력이 지금 낮은 거는 독서 습관하고 연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연계 학생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은 독서력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간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좀 이제 어려운 텍스트들을 갖다가 정독하는 훈련, 우리 앞서 학생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운 책이라도 좀 꾸준하게 읽는 이런 훈련을 좀 우리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 정독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점수는 좀 우수하거든요. 그러나, 배우는 작품과 수준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어떤 점수에 만족하지 말고 독서력을 높이기 위한 좀 장기적인 어떤 훈련 계획들. 그리고, 이 독서력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도 직결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친구가 좀 이런 점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네. 정지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한테 보통 이렇게 정리력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내신이 1등급 등대 정리력, 이러면 아마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정리력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수학을 풀면서 모르는 문제를 표시해 놓고 그걸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배운 내용을 갖다가 필기해 놓고, 아까 이제 오답 노트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자신이 잘못된 답을 도출했을 때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 이것도 이제 정리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학습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활적인 접근도 아마 본인이 필요할 거야.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덮고 잤던 이불을 개키느냐, 뭐 평소에 엄마가 빨래를 해주시면 그건 자기가 개서 정리를 하느냐, 책상 정리 제대로 하시나요? 혹은 가방 정리, 자기 방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은 저희들이 수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가 여기서 좀 뜨끔할 거예요. 이런 거 정리력에서 주변부터. 조금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분명히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한 독서력과 정리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전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모의고사 오답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학습 방법을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신은 1등급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3월에 4등급에서 6월에 2등급으로 점점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2학기에 가서 아까 학생이 어려워했던 수열 지수 로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원이 나오면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취약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최근 6월 전국연합평가 수학 모의고사 오답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6월 평가 점수를 보면 전체 점수 72점에 100부심 89.26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2차 방정식 함수에서 배점이 문항의 한 3분의 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단원이 적어서 세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방부득식에서 20문항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평가하기는 좋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2점, 3점은 다 맞았습니다. 빨간색이 네. 틀린 문제인데 4점짜리 보시면은 뭐 지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 거의 뭐 빨간색이 점점 네, 나오고 네. 있죠. 그런데 그 분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14번, 4점이 시작되는 14번 문항부터 21번 문항이 8개 중에 5개나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관식 4점 4문항 중에 한 문제 틀렸는데 아마도 4점에서의 어려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약점을 좀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강점을 잘 나타내도록 하시면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에 2차 함수 방정식을 5문제나 틀렸습니다. 네, 네. 아마 본인이 스스로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2학기 들어서 중간고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수열이나 지수로그 단원을 들어가면 성적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출문제 중심으로 부족한 단원서부터 천천히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점 다 맞고 4점 틀리는 거는요. 분명히 그 학생이 성실한 거는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집중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좀 노력하시면 아마도 점수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틀린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그 2차 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틀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식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 문제가 6월 모평 29번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교육과정에서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4차 이상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다른 방법으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4제곱을 x제곱으로 만들어서 t로 치환해서 2차 이하로 그 문제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치환을 하면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판별식 이외에도 근과 부호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학생이 틀렸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상담서를 보니까 1순위가 수열, 2순위가 로그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그 취약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각 수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차 수열이면은 뭐 첫째 항 항의 개수 뭐 공차, 뭐 등비 수열이면 첫째 항 공비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수열에 대한 특징을 아시고 그 해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이랑 함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질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수능에서 거의 인문계열에서 30번 문제가 계속 지수 로그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는 직접 손으로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시면 손을 직접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로그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수학을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하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수학 시간을 투자하나요? 한 3시간 네, 3시간이요. 3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쵸. 많은가 봐요. 네. 그 학생이 공부하는 수학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무조건 문제집을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자기 학습 계획을 세우고요. 그날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남으면 검토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모자라면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 시간에 풀다가 막히면 옆 학생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mp3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딴짓을 하죠.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모의고사답게 초집중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질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집중해서 푸는 것이 쉬운데 나머지 1시간 이제 1시간 반 했으면 나머지 1시간은 아까 그 푸는 거에 대한 틀린 문제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몰아서 9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건너서 3시간, 3시간, 3시간 해서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두 번째로 궁금한 한 문제집을 풀어야 되나요? 여러 문제집을 풀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양이 중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심화과정도 많기 때문에요. 중학교 때처럼 많은 문제집을 풀어서는 조금 힘듭니다. 많은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 말고요. 개념서가 있습니다. 개념서를 가지고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이상 한 책을 다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볼 때는 모르는 개념들이 5번 이상 보면 책의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출제 경향, 유형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한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을 먼저 추천하고요. 문제집이 아닌 개념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사실은 이게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 모델링이 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학생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앞에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하는데 이게 인강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강 들을 때는 상당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풀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강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강을 듣고 자기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한 문제를 갖고 2-3시간 푸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어떤 일정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푸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잘 하시면은 우리 학생이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고 좀 아마 그 고비를 넘기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을 해서 스스로 좀 해결한 연습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젠 학교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대학들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분석 전에 우리 친구한테 좀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도 괜찮고 모의고사가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네. 연세대, 고려대 뭐 그 다음 대학까지도 질문하셨는데 그 이하의 대학은 타협하지 않는 걸로 해서 연고대만 일단 화면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연세대 2016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질문했으니까 이제 전형 이름이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죠. 전형의 특징을 보기 전에 모집 단위가 이제 생명공학 이제 지망하셨는데 7명 선발하고 예정돼 있어요. 네. 1단계가 서류 일정 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이 30%인데 까다롭죠. 최장력 기준도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면서 2개 합이 4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에서 보시면 서류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면접이야 이제 인성 면접 원칙으로 실시되니까 그다지 어려우지 않을 텐데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대교육 공통 양식이 있어요.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 2학년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가 대교육에서 1번, 2번, 3번이 뭐냐.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이
4번의 자율문항이 어떤 거냐 체크하고 2학년의 비교과 활동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연세대 이런 거 요구하죠. 진로 선택을 위해서 노력한 가정 또는 어려움 극복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화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습적인 측면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나눔 배려 활동에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학년 1학기 성적이니까 판단을 뭐 이렇게 지금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친구 내신이 지금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모두 1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2학년 넘어가면 이제 인문자연 계열로 분리되면서 내신 관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텐데 자신감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과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동아리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우수성이 많이 표현돼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우리 친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경쟁력은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주 높은 가능성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네. 이어서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2016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3배수로 통과되는데,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내신 성적이 좋아야 추천받을 수 있을 거고요. 서류가 20%고, 2단계 내려가면 이제 면접이 30인데, 역시 여기도 수학 또는 과학에서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면서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수능이 1학년 때 6월 성적을 보면 국어만 1등급이고 나머지가 좀 부족해요. 네네. 수학, 영어 2등급이지만 재학생들끼리만 봐서 낮은 점수로 2등급하고 있거든요. 3학년에 2등급 점수가 몇 점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대학의 특징 볼까요? 뭐 올해 3학년 선배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하는데 선발 인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서 가능성 진단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교과 평가 비율이 높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면서도 가능성이 좀 더 종합전형에 비해서는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의 어떤 우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어떤 수학과학 우수한 교과 이것만 좀 꾸준히 유지해서 밀어붙인다면 가능성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에 수학과학이 아까 포함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능 학습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를 더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적을 조금 더 올리면 어느 수준까지 지원 가능할까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온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저학년, 1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등급만 봐요. 그래서 뭐 등급 촌지, 등급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족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총점 대비 백분위가 한 15 정도 상승이 되면 한 374, 400점 만점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일단 세이브한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보통 과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국수형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네. 그다음 백분위를 한 20 이상 상승하면 이제 380 전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대 중하위권이나 뭐 한양대에서 어떤 메이저 학과들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적에서 한 30 백분위를 끌어올렸을 때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이제 의학 계열을 제외한 전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서울 및 지방의 의예과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1학년이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향상이 많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대입 합격을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 친구의 그 서류를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바, 그다음에 오늘 또 상담을 하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우리 친구의 느낀 점을 본다면 절대적 전략순위 1순위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몰입돼서 근심 걱정하는 시간 없애시고 그냥 앞만 보고 열정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밝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본인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고요. 1순위는 역시 교과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좀 불안정한데 수시에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서울대 직윤도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종합반의 교과고요. 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마찬가지니까 가능성 높게 보고,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우리 친구 어렵지 않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교과가 일단 되어야지 종합 전형에서도 입학사정관에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교과보다도 더 우선순위 줘야 되는 수능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걱정할게요. 우리 친구는 걱정하지 말고. 교과는 되는데 나중에 이 수능 체제에서 발목이 잡힐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1학년인데 TBS 통해서 이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행운이에요라는 거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어떤 최장력 기준, 그다음에 정시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특히 수학이 오늘 상담하셨는데 70점대 2등급이거든요. 안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88점 그 이상을 맞아야지 2등급 된다라는 각오로 개념부터 기본적인 걸 좀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순위는 이제 종합전형을 위한 비교과 관리가 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학과가 이제 생명과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과학반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뭐 교내 대회라든지 실험이나 탐구에 대한 어떤 그 자율활동들 기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을까요? 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로 자신감 좀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 충분하니까 오늘 조언 바탕으로 더 노력해 보시고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명공학과 교수가 꾸민 고1 학생의 수학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한 분야는요, 수열과 로그이고요. 학습 성향 및 보완할 점으로는 독서력 보완을 위해 어려운 책을 꾸준히 정독하면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력 보완을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활용해 잘못된 답을 도출한 원인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 학습 전략으로는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체크하고 개념서를 한 권 정해 5번 이상 다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함께 했는데요. 수학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 대신 우리 학생들 자신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핵심 2015 자연계 논술 대비를 주제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